베트남에서 온 윤희 씨.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부부는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기 아직 없어요. 부러워요. 예비 엄마이자 다정하고 친절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윤희 씨.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돕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랑,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집에 남은 윤희 씨. 피아노를 치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데요. 연주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베트남에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이에요. 그 애기 위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배우고 있어요. 윤희 씨는 2019년 서동찬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귀한 생명을 얻었죠. 몸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뭐가 피해한 것 같다. 그냥 느껴 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진짜인가? 많이 놀랐어요. 베트남 친구들이 윤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연락이 뜸했는데 간만에 만남에 반가운 모양입니다. 애기 아직 없어요. 아이 갖고 행복하게 지내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고 좋아요. 타국에서 만난 고향 친구들이라 그런지 더욱 애틋합니다. 친구들은 네일 아트 하러 왔어요. 저 놀고. 이렇게 재밌게 제가 네일 아트 취미니까. 취미라고 하지만 윤희 씨의 네일아트 실력은 전문가 수준인데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윤희 씨. 윤희 씨 주특기인 네일아트를 하며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기분 전환을 할 때 소소한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라색은 마음 편하지 않게 그 뜻이에요. 변치 않은 행복을 꿈꾸는 윤희 씨의 바람이 담긴 걸까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 윤희 씨는 네일아트를 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할 때마다 디자인이 다르게가 해주니까 이쁜 걸 좋아하니까 마음도 좋죠. 기분 좋아요. 예쁘다. 친구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윤희 씨.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저기가 새누리 아동센터에. 윤희 씨는 집 근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도 잘 전달줄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도움 주고 있어요. 아이고요, 고생했어. 이쁜이 아빠는. 고생했어.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윤희 씨 얼굴에 고마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합니다. 일하느라서 점심 밥도 안 먹고 오후 5시까지 밥 안 먹으니까 엄청 걱정되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알콩달콩 즐겁게 살아가는 2년차 신혼부부. 평소 낯을 가리는 윤희 씨도 남편 앞에서는 장난꾸러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윤희 씨는 결혼에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하는군요. 한 번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남자들을 별로 믿지 않아서 남편이 만날 때부터 생각을 바꿨죠. 상대방을 잘 생각해줘요. 너무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느꼈죠. 서로 간의 아픔 그리고 저에 대한 아픔 그런 거 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좀 보듬어주면 좋겠다. là người mang đến cho anh những tiếng cười. Em ơi lại gần anh nữa đi, em hãy nhìn vào mắt anh này. 초음파 찍으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찍고 있거든요. 나중에 크면은 저희 아들 이제 클 때 이런 영상이 있다고 이제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따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뱃속에 아이를 만나는 시간, 기쁨보다는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막 움직이고 있어. 네, 얼굴을 안 보셨는데 이제 오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팔 딱 가리고 있네. 처음 봤 지금 얼굴을 지금 처음 봤어요. 네. 아내도 지금 그러고 저도 그러고. 지금 윤희 씨 부부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얼굴이 보니까 두 손 이렇게 가렸어. 그건 나 같은데. 손으로 가리고. 봐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좀 지루하나 봐. 찍지 말라고 이렇게 손이 가린.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출산 준비를 하려는 윤희 씨 부부. 아이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이죠.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시간 나가지고 한번 병원도 들고 이제 마트도 한번 와가지고 이쁜 옷도 있으면 한번 구매 좀 하려고. 네. 와 귀여워. 나중에 우리 아들. 와 나중에 우리 아들이 멋지게 이렇게 이거야. 귀여워. 어울린다. 눈이 펑펑 내리는 하얀 겨울에 찾아올 첫 아이. 윤희 씨는 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다고요. 오늘 하루를 사진으로 남기는 남편 동찬 씨. 훗날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2020년의 어느 날이 되겠죠. 눈물 좀 났었죠. 진짜 그 소리 아마 내 뱃속에서 전사 한 명의 생겼구나. 똑같이 이제 아기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 아기의 그 공감대가 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특별하기에 동찬 씨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씁니다. 쓰면 쓸수록 기다림은 더욱 진해집니다. 엄마 보여주고 우리 이쁜이가 태어나면 그때도 아빠가 이런 거 썼으니까 이제 이쁜이도 일기를 써가지고 커서 일기를 써가지고 아들내미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이제 아기도 나오니까는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꿈이죠. 네. 우리 아들아 잘 크고 있으니까 고맙고 태어나는 날까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대. 사랑해요 우리 아들.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사랑하게 된 윤희 씨와 동찬 씨. 두 사람은 앞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더 멋진 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린다지 머리를 하고 MC 민지예요. 아니 일개 민지구나. 일개 민지예요. 오늘은 제발 실내에서 일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꼭 해야 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꼭 해야 되는 거면 빨래. 이불 빨래 해야 돼, 이불 빨래.
민지 씨 뒤에 있는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뒤에요? 세차 세차!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청년 대표님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나이 29이에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역대급으로 젊으신 대표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광주에 와서 제일 느꼈던 게 나이가 어린 청년 창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아니, 저는 세차장이라고 듣고 왔거든요. 근데 네네네. 약간 분위기가 자동차 정비소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세차도 하는데 지금 이제 타이어하고 경정비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회사에 선배님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여기 매장에는 3명이 있고요. 그냥 사무실이나 지점 전체에서는 한 20분 정도? 네. 아, 매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까지 같이 있어요. 2016년 젊은 청년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세차장. 모바일 어플을 활용한 예약과 고객 관리, 꼼꼼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차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진화하는 차량 서비스 환경에 맞춰 경정비와 타이어 업무까지 도입했습니다. 비결이 혹시 따로 있나요? 우리 회사만의 비결, 세차 비결. 비결은 서비스죠. 서비스. 네. 고객에게 하는 서비스. 그럼 거기에 오늘 오는 어플. 제가 오늘 서비스를 중심으로 네네네. 모든 업무를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 정신 네. 제가 있거든요. 예.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러면 청소부터 시작하시고. 청소부터요? 청소 뭐부터 할까요? 요 한 바퀴 쭉 같이 한 쓸어주시면 됩니다. 아, 선배님이랑 같이 네. 쓸까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든 고난에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청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 너무 덥다. 더위에도 놓을 수 없는 빗자루. 서비스의 기본은 청결 아니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오늘 화보 하나 찍고 가야 되는 대표님, 그쵸? 선배님들 세차를 하고 계시네. 본격적인 세차업을 앞두고 저 일개민지의 실력도 테스트할 겸 셀프 세차 대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차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거보다 작은 차지만 조금 더 더러운 차, 이거는 조금 큰 차지만 조금 더 깨끗한 차. 이거 내가 보니까 묵었어. 제대로 묵었어. 저 날파리가 묵은 날파리예요. 묵은지처럼. 자, 합니다. 가위바위보. 작가님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작가님 이게 보니까 흰 차 옆에 서 있으면 되게 이 자체 발광 느낌이 예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 누가 봐도 불리한 대결.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국민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같이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셋! 드디어 시작된 세차 대결. 요즘에는 세차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셀프 세차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처럼 초보 세차족들을 위해 세차장 벽면에 셀프 세차 방법이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 참고하세요. 언뜻 보기에는 과정이며 실력이며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게 될까요? 먼저 작가님이 세차한 2번 차량이고요. 제가 세차한 1번 차량인데 저게 뭐죠? 지금 이 점수는 세차 방법하고 세차 후 상태 이걸로 점수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NC 차량 제가 봤을 땐 아예 세차 방법을 전혀 셀프 세차를 안 해보신 네,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돼서 오염 네네. 물질이나 얼룩이 전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는 것만큼
못한다고 네네. 생각하기 때문에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예. 1점. 저도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저도 똑같은 생각. 1점. 저기보다 고압 세척을 더 오래 하시더라고. 그나마. 방법 같은 경우에도 네. 순서가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채점한 결과는 네. 자, MC분이 네. 3명 합쳐서 네. 7점. 7점? 네, 7점. 합쳐서 7점이요? 7점. 몇 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에 각자. 10점? 네네. 30점 만점. 30점 만 30점? 10점도 아니고? 네. 너무하시네, 진짜. 작가님 15점입니다. 그래서 작가님 승리. 와. 이것도 이제 오래 두면 도장면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세차로 지워지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세차도 아이템빨입니다. 이거는 일단 사체를 불려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불릴까요? 분리하셨던 거예요. 맞아. 10분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네. 세차를 하면 이 차는 절대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전체 이물질 제거를 해줘요. 세차 순서만 따른다고 해서 차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량의 상태에 맞는 기술과 용품, 시간을 쏟아야만 반짝반짝 세차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세차 용품만 해도 용도별 스펀지와 타월, 차량용 샴푸, 코팅제, 왁스, 분진 제거제 등등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거부 제거하는 타월이 나와요. 아, 따로 있어요? 네. 오, 이거 살살만 해도 문질러도 딱 낀다. 네. 그래서 너무 힘 주지 마시고요. 네. 오, 진짜 신기하다. 아까 하나도 안 닦았는데. 진짜 너무 섬세한 작업들이 많아. 무슨 단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뭘 뿌리고, 또 이건 또 다른 걸 뿌리고, 또 물 씻었다가, 또 뭐 버블을 했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도 순서를 이제 하라고 하시면은 못 외울 것 같아요. 천장도 좀 깨끗이. 진짜 한 대 맞으실래요? 오늘 진짜 참기 힘드네요. 날씨도 더워가지고. 지금 입으로 버블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품까지 먹어가면서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세차 전문가도 버거워한 고난이도 세차. 여러분들도 세차 너무 오래 돌가 쉬지 마세요. 다 떨어졌네. 이런 것들은 이제 돌 맞은 거. 네. 라이트 아까 많았었는데. 네. 네. 깨끗해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감독님. 네. 이거는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셀프로 하는 걸로 하고 네네. 저도 약간 머리가 복잡할 때 때를 밀러 가거든요.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때를 밀다 보면은 그리고 뽀얀 내 몸을 보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세차도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잡념이 사라져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잡념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뭔가 생각이 복잡할 때는 여러분 셀프 세차를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드십시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같이 더운 날은 이거 냉면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어떤 게 더 힘드세요? 힘들긴 여름이 더 힘들죠. 여름. 형님. 저도 여름. 추운 게 더 나아서. 오후에도 예약이 많이 있죠? 네. 오후에는 탄력까지. 오전 내내 세차하랴 신입 교육하랴 흠뻑 땀 흘린 우리 선배님들 많이 드시고 오후에도 힘내보아요. 보이시죠? 손민지. 선배님들 아이스크림 사러 왔습니다. 사오셨어요? 네. 하나씩 가져가면 네, 하나씩만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나가요. 다음 주에도 몸 사리지 않고 일해 볼란가?
한 자루 붉은 붓을 주인에게 선물하니 종이 위를 내닫는 바람에 모두 놀라네. 친구가 전하는 어촌 심원광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곳 강릉에서 태어나서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발자취를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세기 초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인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바로 어촌 심원광 선생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지만 강릉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데요. 어촌 심원광의 발자취를 따라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강릉시 운정동. 경포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은 보물 제183호인 해운정입니다. 1530년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온 어촌 심원광 선생이 지은 정갈한 목조 건물인데요. 해운정 내부엔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의 친필 현판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해운정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현판 2개는 명나라 사신들이 쓴 글씨인데요. 이 현판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BTS 사인 정도 될 겁니다. 당시로 봐서는. 이런 거 하나 걸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와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원 송시열 선생의 저 글씨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 돼서 저런 것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귀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귀한 거긴 합니다. 이 그림은 1531년 심원광이 대사관에 임명된 걸 기념하기 위해 사관원에 같이 근무했던 관원들이 모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흔치 않은 그의 친필 유목 가운데 한 점이 미국에 소장 중입니다. 그렇다면 심원광 선생은 어떤 분일까요? 심원광 선생은 강릉에서 출생을 하시고 벼슬에 오르셔서 공조판서, 이조판서,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벼슬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나 또 정치, 외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유망한 정치가였던 그가 지은 해운정. 강릉에서 오죽헌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이 건축물은 과연 어떤 가치를 품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강원대 차장섭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 해운정이 가지고 있는 건축사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건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 건축사에서 그 살림집 즉 민간 건축에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건물이 해운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둥 위에 입공 양식이라고 해서 포를 네.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민간 주택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예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전기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기둥 위에 그 입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네. 튀어나오는 그 볼 수가 있죠. 그 새 날개처럼. 네. 예, 저런 양식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에 남아있는 얘가 그 오죽헌에 있는 그 목룡실, 네. 그리고 여기 해운정, 여기 두 개가 이제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건축의 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어촌 심원광 선생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 강릉 시립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곳에선 어촌집과 관폭도 외에도 눈길을 끄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해운정을 다녀간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방명록, 해운정 역방록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해운정 역방록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게 이제 그 해운정이 건립된 1530년 직후부터 네. 1989년까지 약 한 45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408명의 이름이 수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추사 네. 김정희 선생, 그다음에 조선시대 최고의 하원이었던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서
관동 팔경과 금강산을 이제 그리러 강원도로 올 때에 해운정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어촌 심원강 선생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심원강 선생의 그 문학 작품, 특히 이제 한시가 이제 850수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그 연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한 활동들이 좀 저조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원강 선생이 그 작품 세계의 우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 정계에서 활동했던 그런 치적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강릉뿐만 아니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어촌 심원광 선생에게 많은 작품의 영감을 준 고향 강릉. 그리고 바로 이곳 해운정에서 그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의 발열 체크와 방역 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올해 7번째 맞이하는 문학의 밤 행사이고요. 어촌 선생의 뛰어난 문학 작품이 많이 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 심원강 선양사업과 문학의 밤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촌 선생의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접해서 어촌 선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은 무관중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수 진미령의 사대로 강원대 김풍기, 차장석 교수와 심원광 선생의 삶과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한시 낭독극과 낭송이 이어졌는데요. 엔딩곡은 선생의 한시에 새로운 색을 입힌 현대식 가곡입니다. 황혼의 눈이 내려 강마을의 인적이 끊기고 심리 소나무 숲 줄지어 보통 가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사말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한시를 바탕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 강릉에 그렇게 율곡이 선생같이 훌륭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오늘 그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 참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잊힌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어촌 심원광의 업적과 문학 세계. 앞으로 심원광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더 뜻깊은 선조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대로 쓰기엔 낡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옷과 가방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럴 땐 나만의 개성을 더한 리폼,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 시내에 자리한 한 공방. 정겨운 재봉틀 소리를 내는 민정 씨는 디자이너이자 공방 운영자로 손쉬운 리폼 전도사입니다. 재봉틀로 할 수 있는 모든 리폼을 보여드릴게요. 옷장을 열어보면 이젠 입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이 생각보다 참 많죠. 이민정 씨는 재봉틀로 이런 옷들을 새롭게 리폼해 다시 입고 쓰는 즐거움이 크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못 입는 옷들 부분적으로 헐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옷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만들면 제가 좋아하는 옷이랑 또 계속 가방을 사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옷과 가방이 바로 재봉틀을 이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제품들. 대체 어떤 옷을 어떻게 리폼했을까요? 카라 부분이 낡아가지고 못 입는 셔츠를
이렇게 여자아이 원피스로 리폼을 해봤어요. 조금 유행이 지난 긴 기장의 원피스의 밑부분을 우리 아이의 그 기장에 맞춰가지고 잘라서 고무줄만 넣으면은 이렇게 또 잘 입을 수 있는 스커트로 또 리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가 작아서 지금 못 입고 밑에 부분도 오염이 묻어서 못 입게 된 바지를 가지고 재밌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리폼 재료는 반바지와 자투리 옷감, 여기에 가방끈과 동물 이미지 포인트를 준비해주세요. 바지 상단 부분만 남겨두고 다리 부분은 자를 거고요. 그 밑부분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린넨으로 된 가방 바닥 부분을 일자 박음질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가방 미리 준비해둔 손잡이들 부착을 해서 가방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재봉틀로 받고 반바지가 새롭게 탄생되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동물 장식물을 붙여 완성. 반바지로 만드는 귀여운 손가방. 어렵지 않죠? 네, 아이 바지가 이렇게 가방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재봉틀 사용법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좀 봐주세요. 네. 이거 여기 조금 울었구나. 잠깐만요. 바늘 먼저 빼고 이거 여기 옆선하고 여기 옆선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핀을 여기 옆선끼리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다시 박음질 해볼게요. 취미로 시작한 재봉틀을 배운 지 2년째. 새 옷도 만들지만 안 입는 옷을 리폼에 재활용하는 보람도 크답니다. 이거 제가 미싱 처음 배울 때 리폼에서 만든 옷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더 지구를 위하는 어떤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재봉틀로 리폼하기. 민정 씨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기를 권합니다. 비싼 원단을 사가지고 새로 뭔가를 만들 때는 조금 이거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상하는 대로 한번 좀 과감하게 잘라보기도 하고 여기를 붙여보기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장 쉽게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제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열대를 채운 명품 가방들. 가방에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마카주로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제 가죽이 너무 좋은데 쓰지는 못하고 아까운 가방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염색을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발품 팔아 생각을 하다가 마카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취미에서 넘어선 이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취미로 시작해 마카주 전문가가 됐다는 최영아 대표. 명품 가방을 리폼 중인데요. 작업이 아주 세밀해 보이는데 과정은 어떨까요? 가죽에 처음에 이제 코팅된 걸 벗겨내고요. 밑그림 작업이 들어가고 기본 색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뭐 캐릭터에 따라 아니면 이니셜에 따라 이제 그렇게 색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라인 작업 들어가고 마지막 마감재가 이제 올라가고 코팅이 처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어느새 유행이 지나고 촌스러워진 가방. 혹은 낡아서 그냥 들기엔 어렵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가방들. 마카주 리폼으로 나만의 새 가방을 만들어 볼까요? 이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염에다가 색도 많이 날아갔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원래 본색으로 이제 돌려놓고 나서 마카주 작업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라인에 컬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낡은 가죽 가방이 멋진 새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클래스는요, 요거 가죽 참, 가죽의 거리,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라인 검정으로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도안을 시작할게요. 마카주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했는데요. 가죽 위에 색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서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 거예요? 일반 종이에서 그리는 거랑 많이 틀려서. 마카주 리폼의 생명은 가죽에 색칠하기. 칠하고 또 덧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 배워서 가방에 이제 새겨 넣을 수만 있으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낡은 가방이 또 다른 명품이 됐는데요. 정성 가득한 붓질로 완성하는 마카주 리폼은 무엇보다 성취감과 보람이 크답니다. 고객님들이나 원데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막 새 가방 됐다 아니면 너무 자기 취미를 찾은 것 같다 막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진짜.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 명품이 따로 있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옷과 가방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폼으로 행복한 나만의 명품 만들기. 지금 도전해보세요. 고물가 시대 5,000원짜리 한 장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맛을 아는 진정한 고수들이 추천하는 소확행 맛집. 가성비가 엄청나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밥도 또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돈 남을라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맛집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즘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밥 사 먹기 힘든 시절이 됐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가격 부담 없이 끼니를 챙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분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점심시간 앞두고 있어가지고 한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예전이었으면 뭐 이 시간에 뭐 줄을 서서들 기다리셨을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한 60에서 70%는 좀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어도 맛과 함께 지킬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오는 손님들 방역 수칙도 칼같이 지킵니다. 다른 데 가면 거의 7, 8천 원이 기본 가격인데 여기는 요즘에 보기에는 좀 드문 가격대라서 뭐 누구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데서 어디 보면 눈치 보고 뭐 밥 더 달라고 해도 그렇고 근데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점심학기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식당도 무인 시대입니다. 키오스크로 원하는 메뉴 주문하고 기다리면 끝. 이런 게 바로 비대면이죠.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선 조리가 이뤄지는데요. 착한 가격에 비해 뚝배기 가득 담아내는 음식은 아주 듬뿍입니다. 주방장님이 손이 이렇게 크세요. 네. 주방장님이 저희 엄마신데 집에서도 음식 하실 때 듬뿍듬뿍 넣으시고 여기 식당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좀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면 힘이 더 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뚝배기에 매콤하고 푸짐한 양이 가득. 이거 1인분 맞아요? 얼마나 많은가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가서 시큰 먹어요. 1인분만 딱 주는데도 햄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야채나 그런 것도 푸짐하게 나와서 항상 만족하고 이제 집에 가요. 맛있는 밥은 영혼의 허기를 채워준다고 하죠. 우리가 꿈꾸는 소확행. 뭐 별거 있나요? 주머니 사정 고려하면서 맛과 영양까지 만점이라면 그게 바로 소확행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싸도 맛이 없으면 또 안 오는데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으니까 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일석요조예요? 한 3, 4조 되나 봐요. 어디 그뿐이냐고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저렴한 가격에 밥은 무한 리필. 다시 새로 한 판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눈치도 보일 것 같은데 말이죠.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사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부할 이유는 없죠. 기꺼이 따르리라. 그럼요. 네. 먹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네네. 먹을 만큼 먹겠습니다. 반대일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손이 큰 건 여기서도 증명됩니다. 맛보라고 내어주신 음식이 무려 3가지. 어쩌면 이렇게 양념까지 쏙 배어들어가지고. 뚝배기 가득 맛과 정성이 넘치는데요.
아니 말이에요. 5,000원 지폐 한 장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푸짐하게 담아주고 고마워서 눈물 나고 맛있어도 더하고요. 코로나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식사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소독 철저하죠? 가격 저렴하죠? 한 끼 든든하죠? 삼박자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아우 배불러.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가요.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제 어려운 시국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두 번째 식당입니다. 테이블은 몇 안 되지만 미식가들 사이 소문난 곳이라는데요. 이 집도 뚝배기 열전입니다. 맛보지 않아도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느껴질 정도예요. 네, 국밥들 6,000원씩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여기는 4,500원이면서도 또 맛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찾습니다. 5,000원에 거스름돈도 생긴다는 건데요. 국밥은 물론이고 큼지막한 부침개도 눈에 들어옵니다. 미리 붙여놓은 게 아니라 방금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아유, 말도 안 돼. 손님들 들이닥치고 바쁜 시간에 일일이 이거 하나를 다 붙인단 말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당연히 똑주부가 맛을 봤죠. 그런데 바삭 소리가 살아있어요. 하얗게 붙여낸 게 요것만 그냥 단품 메뉴로 내놔도 될 정도예요? 예. 또 매콤한 냄새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똑주부 코를 자극하는 것이 있었으니 소리로 한 번, 냄새로 한 번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아마 세상에 이거는 다 뭐야? 그냥 바글바글 저 끓는 모습 좀 봐. 묵은지 돼지 두루치기라고 엄청 맛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손맛 같은 맛이고 저희는 오면 이것만 먹어요. 이 밥상을 보면 예전에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왔을 때 군대 안에서 엄마가 그렇게 그리웠던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17년 정도. 그리운 어머니 손맛을 소화시킨 이분. 작은 공간 몇 개 안 되는 테이블이지만 정으로 꽉 채웁니다. 이렇게 맛있다 얘기하는 그 비법을 알고 싶네요. 아니 좋은 재료 넣고요. 또 조미료도 안 넣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면은 다 맛있을 수가 있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라니요. 마치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하는 내용가처럼. 네. 그렇다면 그 비법 하나씩 들춰볼게요. 육수 빛깔이 흔히 보는 콩나물 국밥 육수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국물 맛도 그 깊은 맛이 다릅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늘 먹던 그 황태 콩나물국의 그 맛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일단은 뭐 구수한다고 하는 거에다가 배이는 게 그 콩나물의 시원함하고 또 다른 해물 시원한 맛. 한번 살펴보세요. 맛있는 것도 나올 거예요. 야, 나온다. 이게 웬일이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공죽을 넣고 있어요. 아주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래가지고 그 콩나물국의 시원함하고는 다른 해물 육수 맛이 또 배웠구나. 끝이 아니에요. 보리멸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뒷보리가 들어가고요. 또 얼큰한 맛을 위해서 고추씨에다가 이게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는 또 뭐예요? 생보리를 사다가 볶았어요. 육수 끓이신다면서 지금 보리차 끓일 일이에요? 아니에요. 구수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고 있어요. 아니 이걸 넣으면 좀 달라요? 예, 다르죠. 확실히 구수한 맛이 나죠. 이렇게 정성과 시간, 나만의 노하우가 어우러져 장금이표 육수가 탄생을 하는데요. 요게 모든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거기다 반찬이며 음식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손수 가꾼 텃밭에서 수확해 온다고 하는데요. 유기농이라 믿을 수 있고요. 건강한 맛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소확행 아니겠어요? 쫀득한 호박꼬지에 묵은지를 턱 걸쳐서 먹는 이 맛. 한데 어우러지는 식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돼지고기 말이에요. 완전히 그 쫄깃한 부위를 제대로, 아우, 야. 뭐 자잘한 게 아니라 일단 큼직하니까 양념까지 쏙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먹을 일이 아니지. 저절로 3층 따도 쌓게 되더라니까요. 또 먹고 싶네요. 오늘 한 끼로 될 일이 아닌데 몇 날 며칠 두고 먹어도 될 만큼 욕심나는 맛이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육수에다가 묵은지하고 같이 하니까 좋은 재료에 하니 맛이 납니다. 집콕 시대, 원클릭 오더 시대, 수식어도 많은 포스트 코로나 시국입니다. 밥 한 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소확행일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어떠세요?